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새꿈이 송경입니다. 오늘 MF 케어 프리미엄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은 PCM 추천 도서인 로스 책을 가지고 오늘 인사이트를 나누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요. 어제 그 피파리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제 그런 대중들은 감정에 호소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제 의사 선택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군중 심리, 그런 군중이란 무엇인가, 군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대중과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나누어 주신 본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개인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군중의 특성을 보이는가? 당신이 시장에서 보이는 행동 반응에서 군중의 성향과 감정 특성을 입증하고 있다면 당신은 군중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과 또 군중의 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상당히 지금까지 군중의 입장인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왔던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퍼센티지가. 예를 들면 저는 좀 팔랑귀이기도 하고 귀가 얇기도 해서 좀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딱 이 군중에 관한 이런 성향들 이런 걸 보고 정말 그 다단계판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다단계 판에 들어가면 개인의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군중의 심리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개인에서 그 군중으로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들어 간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인셀덤 화장품을 팔면서도 그랬고, 지금 현재는 보험 판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보험도 넓게 보면은 다단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인셀덤도 처음에 발을 담갔을 때는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민낯을 보면서 그러한 문제점, 시스템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인셀덤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셀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정말 잘 몰라요. 누구나 다 월천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어찌 보면 대리점장이라는 그 배지가 그냥 하나의 선망의 대상? 되게 약간 그렇게 우월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되게 포지션을 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을 하고 대리점장 배지를 이 달 때쯤을 맞춰서 그 값비싼 뭐 벤츠 S 클래스라던가 그것도 미리 뽑는 그런 상황들,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또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저보다도 더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인스타를 보고, 아, 누구는 내가 알던 옛날에 누구 엄마, 내가 알던 누구, 걔는 저렇게 비싼 차를 모네? 근데 뭘 해서 이거를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판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또 제가 실제로 들었기도 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대중의
저도 참 그 말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알선 대표님께서 대중은 뇌가 없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뇌가 없는 거구나. 그만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정말 없구나. 정말 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대중의, 군중의 심리에 휩쓸려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대중과 군중의 심리구나. 그러기 때문에 뇌가 없다라는 말이 최근에 들어와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그래요. 좀 늦었어요. 늦어서 분명히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학교를 가, 정말 징징징 거려요. 아이는 징징징 거려요. 그러면 그 말할 시간에 그냥 행동을 하면 되거든요. 충분히 다른 날보다 20분 늦게 일어났더라도 아예 지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빨리 씻고 준비하고 밖을 나서면 충분히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날보다 20분 조금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그 상황이 얘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감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빨리 그 상황을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그러면 그냥 빨리 지금 할 수 있는 거 빨리 그냥 대충 하고 씻고라도 빨리빨리 나가자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저의 징징징거리고 막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뇌가 없구나. 정말 감정적이구나. 너가 딱 대중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 역시도 근데 그랬을 거예요. 저 역시도. 왜냐면 저는 지금 이 배움을 하면서 또 이제 알승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하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은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대중의 군중에 관한 이런 것들, 특성들, 단점들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우고 있다가 보니 또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서 저의 그런 현실에서 실생활에서 이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재밌고요. 또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오늘이죠. 오늘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화장품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벤츠를 끄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당연시, 명품백 솔직히 부럽진 않아요. 비싼 외제차도 부럽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또, 유독이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어찌 보면 굉장히 먹잇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군중의 심리를 이용한 그런 다단계판 그런 것들이 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파트너로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줄까라는 그런 고민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을 내 밑에 달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그러니까 말은 그렇죠. 말은 함께 같이 돈을 버는 구조다. 너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보이는 행동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 그 안티프레질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승부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어찌 보면 그 위에 있는 그런 대리점장들이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거죠.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그거 뭐죠? 제품을 계속 사게끔 만드는 갑자기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요. 그렇게 화장품을 살 수
있게끔 뭔가를 뭐 1+1으로 더 준다든지 뭐 얼마 이상을 하면 뭐를 하나 더 준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빼돌려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은 없지만 당장에 너무나도 바보 같잖아요. 바보 같으니까 그냥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그 군중의 심리에 빠져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참 이 군중의 특성, 대중의 특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보험을 지금 아직 1년은 안 됐는데 처음에는 몰랐던 것들이 지금 차츰차츰씩 보이기 시작을 또 합니다. 어떤 그런 선물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관리를 초반에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내가 다른 설계사들과는 다르게 내가 선물을 되게 많이 챙겨줘. 그리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택배를 뭐 2달에 한 번씩 택배 박스에 막 선물을 4개, 5개씩 이렇게 넣어서 그 선물을 자주 많이 보내는 게 어쩌면 나는 다른 설계사랑, 물론 다른 설계사들과 차별화된 점을 저는 또 하고 있는 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관리적인 면에 있어서 뭔가가 제 스스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사실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선물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를,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받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설계사가 관리를 안 해줬을 뿐더러, 그러니까 달력 한 장을 안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서운함을 느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거와는 반대로 너무 많이 퍼주는 거죠. 너무 자주 주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한테는 조금 되려 더 부담감으로 와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고객님은 진짜 뭐 호의를 정말 권리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거를 왜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호의를 권리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망감이 좀 교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물을 많이 보내는 것도 물론 마진이, 보험이 있다, 좀 다른 영업에 비해서 마진이 좀 높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와서 생각이 드는 게, 사람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 버는 수입을 생각을 못하고, 내가 버는 그 수입을 생각을 못하고, 이게 정말 다단계 판이구나. 그게 제가 또 그걸 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길에 버려지는 돈들이 정말 많구나. 내가 버린 돈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뭐 옛날에 화장품 팔 때도 그랬었고, 뭐 화장품 팔 때는 실제로 뭐 쉽게 얘기하면 샘플을 많이 이제 돌리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 샘플은 샘플이고요. 거기다 이제 본품 같은 경우도 더 추가적으로 이제 준다든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여기 보험판에서는 이제 선물을 제가 봐도 좀 많이 주기는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던 찰나에 이제 조은숙 대표님께서 저번 시간에 MF 케어 수업 때, 사실 1년에 달력 하나만 줘도 내가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 말에 솔직히 모든 게 조금 머리를 띵 하고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걸 제가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선물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머리가 좀 복잡했었는데 아, 이 선물을 과하게 많이 주는 것도 누군가는 다 뭐 한 건을 팔면 뭐 얼마를 받기 때문에 다 내가 다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잘 버는 사람의 케이스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생각을 하면 그게 올바른 그 사람에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런 뭐 30개 회사를 다 취급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한두 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양심적으로 많이 찔리는 거죠. 명함에는 이 30개 회사를 다 취급을 하고 이 30개 회사를 다 비교 분석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근데 결국은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다 비교 분석 안 하고 결국은 나의 이득과 관련해서 나의 시책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이지 않게 물건을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좀 그런 게 이제는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력으로 많이 그 회사마다 미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는 또 그 시책 외에 다른 또, 왜 이렇게 오늘따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그거를 걸어요. 그 보험회사의 지점장들이 그 얼마 구간, 얼마 이상을 하면 뭐 다른 선물을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뭐 과일 박스를 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걸어요. 그러면 또 설계사들은 이왕이면 그걸로 또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은 조금 그 문자를 띡 받고 났을 때 보기 싫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좀 양심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회사가 맞는 분도 있어요. 맞고 그 회사가 나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보험회사가 광고는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나의 이득을 더 많이 생각을 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이런 다단계판 그리고 이 안에 와 있으면 이 보험 회사 안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 군중 심리에 녹아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저 눈에 보이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얼마를 달성을 해서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몰랐는데 그게 내돈내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거길 굳이 내가 왜 이런 아이들과 뭐 그것도 뭐 당일로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박 며칠을 해외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굳이 그렇게 나의 리스크 현재 상황을 판단을 흐려가면서 결정을 해서 굳이 거기를 가야 되나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민낯들이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그 속 안에서 결국은 이제 제가 잘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 스스로 너무 그런 군중 속에서 너무 휩쓸려서 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저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요 정말 속이는 사람들과 속는 사람들과 이렇게 막 얼기설기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젖어들게 되는 그런 또 상황, 내 감정, 심리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저한테 또 이런 또 저한테 MF케어라든지 P8이 PCM이라는 이 교육이 그리고 또 대표님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저를 그래도 이렇게 계속 좀 그러니까 세뇌를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오늘 수업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의사결정할 때 그 감성주의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뭐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가장 좋은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대중적인 사고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제가 오늘도 나눔할 때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났어요. 감정. 군중의 특성, 군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배우면 감정주의가 당신의 의사결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구조를 알면 감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이 문구에서 예전에 그 알스간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혼자 어제도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피파리에서 외로운 늑대라는 그 찰리 먼거에서 외로운 늑대 그 표현이 있었는데 알스간 대표님께서 그냥 밥을 혼자 먹어야 왜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밥을 혼자 먹고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나의 내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좀 자던지 아니면 유튜브를 찍던지 아니면 책을 보던지 어떤 그런 아무래도 그런 대중적인 사람들과 같이 얼기설기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들의 얘기에 빠져들게 되고 내가 또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하려면 또 비비를 맞춰야 되고 그런 어떤 이제는 저도 약간씩 그런 것들이 좀 소음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기가 빨리 원래도 좀 체력이 좀 방전이 잘 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런 굳이 듣고 싶지 않아도 되는 굳이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에너지 소모, 기빨림 이런 게 조금 저도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래서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써야 될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데도 에너지가 쓰이고 유튜브를 찍는데도 에너지가 쓰이고 콜드콜 나가서 미팅하는데도 에너지가 쓰이고 이렇게 책을 보는데도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차라리 그런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이성을 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외롭더라도 고독하게 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중으로부터의 그런 멀어져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도 굉장히 이제 이 요즘에 그 감정, 대중 이런 또 키워드가 계속 이제 수업 때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대중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그 대중적으로 살면 결론은 진화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획일화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진화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은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면 결론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아이스간 대표님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은 이렇게
오늘 좀 아니요, MF 케어 이 로스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저의 인사이트를 이렇게 영상을 남겨 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